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볼보에서 새롭게 출시한 볼보의 플래그십 SUV이자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를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EX90 모델입니다. 제가 작년 모나코에서 ES90 모델을 최초로 시승하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ES90, 즉 세단 모델이 먼저 국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올해 막상 돼보니 EX90 SUV 모델이 먼저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세단보다는 SUV의 인기가 더 많고 이런 플래그십,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기의 SUV다 보니까 이 차량이 먼저 출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봤을 때, 그리고 상품 설명을 오늘 굉장히 길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오디오 사운드를 상당히 중시하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EX90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오디오 사운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C90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간소화가 돼 있어요. 막 여러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딱 이 X90에 플러스가 있고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트림과 조금 더 옵션이 많은 울트라 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주 편하고요. 거기서 기본 모델이 있고 퍼포먼스 모델이 있습니다. 듀얼 모터가 기본 모델이고 듀얼 모터 퍼포먼스가 출력이 훨씬 더 높은 고성능 모델. 고성능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출력을 보면 거의 웬만한 다른 브랜드의 고성능 정도 되는 출력을 발휘하는 게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일단 EX90의 전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이 X30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절의 90 클러스터와는 비슷한 듯 되게 다른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약간 디자인의 기조, 디자인의 틀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세부의 디테일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볼보가 기존에 이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었던 이 토르의 망치, T자형 헤드라이트의 기조는 동일하나 그 내부에 있는 디테일, 픽셀형으로 들어가 있는 내부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90 역시나 이렇게 돼 있었는데 ES90, 즉 세단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헤드라이트가 마치 사람이 눈을 깜빡깜빡이듯이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하이빔 어시스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마치 눈을 감았다 뜨는 듯한 그런 모션을 갖고 있는 게 이 X90 헤드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무려 최대 5대까지 인식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빛을 투사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 기술에 엄청난 힘을 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양은 이제 미국 사양을 국내에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출시 사양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드 측면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만 감안해서 한국 시장에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 사양을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건 중국에서 생산되는 EX90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깔끔한 여기 전면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볼보의 엠블럼과 여기 전면부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단에도 이제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라고 해서 여기가 열렸다가 닫혔다 하는 냉각 성능과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기술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가 주는 느낌은 좀 든든하면서도 되게 심플하고요. 슬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전면부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전면부에는 프렁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렁크도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측면 프로포션을 봤을 때는 기존의 XC90과 유사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이런 음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쪽 라인도 그렇고요. 이 측면에 있는 이쪽 라인도 보통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계열 그런 모델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 볼보 EX90 역시나 상당히 선명한 라인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어가 열리는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BMW 모델들처럼 이게 위로 들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굉장히 적은 힘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문의 두께가 상당히 두툼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문이 상당히 묵직하게 열고 닫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소프트 도어 클로징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배터리 하단부가 굉장히 평평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이 배터리 용량은 106kWh의 NCM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생산은 CATL에서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625km로 WLTP 기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직 국내 인증 주행 거리는 나오지 않았으나 WLTP 기준으로 625km이기 때문에 국내 인증으로는 한 500km 초중반으로 인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세그먼트, 요 크기로 봤을 때는 주행 거리는 적절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차가 특이한 부분은 6인승과 7인승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실내를 살펴보겠지만 이 차는 5인승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또 특이한 게, 사실 지금 수입 SUV, 수입 전기차 SUV 중에서 6인승, 7인승이 거의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SUV 정도가 이제 7인승 전기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EX90 같은 경우가 딱 그 곳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6인승, 7인승 대형 SUV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인승 이상의 순수 전기 SUV를 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물론 국산차 중에는 아이오닉 9이나 EV9이 있긴 하지만 볼보 EX90을 보시는 분들이 그 차량까지는 고려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수입차 보시는 분들은 수입 SUV랑 비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EX90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매끈하게 바디 컬러랑 똑같이 되어 있고, 휠은 기본 22인치가 들어갑니다. 22인치 휠이 지금 들어가 있고, 휠 디자인은 총 3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와 울트라 트림이 있는데요. 울트라 트림에서는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서 볼보를 구매하시는 분들, 내연기관 모델을 보게 되면 옵션이 좀 많은 모델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이 전기차 EX90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트림보다는 울트라 트림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일렉트로 크로믹이라는 이 썬루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트림을 훨씬 더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이번엔 EX90의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90은 모든 트림이 다 4륜 구동입니다. 트윈 모터가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뭐 전륜, 후륜 구동이 없고 모두 다 기본 4륜 구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이제 트윈 모터 같은 경우에는 456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트윈 모터 퍼포먼스는 무려 68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롤스로이스 스펙터 블랙 배지 리뷰를 전달드렸는데 그 차량이 689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680마력을 낸단 말이죠. 롤스로이스의 고성능 전기차에 못지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혹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금액대, 1억 초반이라는 금액대에 680마력을 낸다라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 모델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기본 모델도 456마력이면은 뭐 6기통 가솔린 이상의 출력을 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 모델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울트라 트림의 6인승이냐 7인승이냐만 선택을 하면 가장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있고, 옆에서는 이 후방 카메라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티컬 테일 램프 역시나 이제 볼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 역시나 EX30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쉐입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볼보가 보여주던 디자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전기차스러운 디자인으로 조금 이런 변화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이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는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개방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 모델은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이고 6인승 모델은 222 이렇게 되어 있고 7인승은 232 이런 배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트렁크 이쪽에서 버튼으로 3열을 접고 펴고 할 수가 있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고의 높이를 높이고 낮추는 건 역시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열었을 때 이 차의 수치라든지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는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또 볼보만의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엔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EX90의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탔었던 ES90과 인테리어의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스티어링 휠이 지금 내연기관 볼보 모델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연기관 볼보의 스티어링 휠 너무 오래 봐왔어요, 우리가. 최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이 너무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3스포크 타입의 세련된 스티어링 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감 역시나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들은 다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러서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계기판을 없애는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계기판도 제공을 하고 있고, 계기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딱 필요한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퍼센트 한번 볼게요. 지금 86% 충전되어 있는데 무려 7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 인증을 몇 킬로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행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SUV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도 이걸 모나코에서 도로 주행하면서 써봤는데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일단 내비게이션 보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가로형이 아니라 세로형이다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볼보는 내연기관 시절에도 그랬지만 전기차에서도 T맵을 순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음성 인식과 내비게이션의 호환 능력, 그리고 사용하기에 편안한 거는 볼보가 가장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가 살짝 아쉬운데, 비상등이 여기 오른쪽 끝에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터치로만 되어 있으면 아쉬우니까 천장에도 비상등을 하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이 이 아래쪽에 버튼은 없지만 천장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정말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깔끔하고, 이 스웨디시 럭셔리를 추구하는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EX90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송풍구도 지금 내연기관 뭐 XC90보다는 훨씬 더 간결해졌고요. XC90과 인테리어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다른 세대, 다른 차원의 디자인을 보여준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개선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열선 시트를 켜놓으셨네. 지금 뒷좌석 공간은 요 정도. 지금 이 차가 휠 베이스가 3m가 조금 안 됩니다. 3m에서 15mm 모자른 2985mm인데 지금 한 뼘 정도는 안 돼요. 한 뼘 정도는 안 되는데 발을 넣었을 때 발밑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이 하단에서는 통풍 시트까지는 없습니다. 열선 시트, 바람 쐬기, 온도 조절, 그리고 송풍구까지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제공이 되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바닥은 올라오는 부분 없이 평평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 크로믹 루프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한 번을 통해서 빛을 투과시킬 수도 있고 빛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렉트로 크로믹 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명한 유리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렉트로 크로믹 루프가 있어야 아무래도 뭐 해를 좀 차단해주고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울트라 트림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썬블라인드가 없습니다. 이 뒷좌석 썬블라인드가 없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도어를 여는 방식도 좀 특이한데 이렇게 당겨서 여는 전자식이에요. 여기 필러 쪽에도 송풍구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리면 컵홀더는 닫혀있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졌을 때 확실히 볼보는 이 소재, 가죽 소재와 스피커 사운드가 주는 메리트가 정말로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한 볼보만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3열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3열은 이 밑에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렇게 좀 당겨서 배려를 해줘야겠죠. 3열에 사람이 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이 어깨 쪽에 레버가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해서 3열에 들어가시면 돼요. 사실 뭐 타고 내리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3열에 탔고 그대로 이렇게 접었을 때는 지금 앞좌석은 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성인 남자가 탔다라고 하면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좁진 않아요. 2열 승객이 좀 배려만 해주면. 지금 왼쪽은 제일 뒤로 민 거고 이쪽은 제일 앞으로 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시트 한 뼘 정도 공간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릎이 닿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좀 해주면 앉는데 불편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룸 공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머리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성인 남자가 탔을 때 제가 허리를 세우면은 머리가 닿아요. 머리가 닿기 때문에 살짝 이제 엉덩이를 빼고 허리를 숙여서 앉아야 되는 그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이 머리 공간이 조금 좁다. 무릎 공간은 괜찮은데,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아이가 타면은 괜찮겠지만 성인 남자가 오래 타고 가기에는 고개를 좀 많이 숙여야 된다라는 그런 공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열에서 송풍구도 있긴 있습니다. 3열에 송풍구도 있고 컵홀더, C타입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내등도 있고 창문도 있기 때문에 옵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그리고 3열이라고 해서 뭐 시트 소재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3열도 똑같은 나파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X90 역시나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 애기들 탔을 때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이렇게 그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도 볼보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나 이제 아이를 위한 그런 기능들까지 모두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약간 데님블루 같은 색깔의 EX90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화이트 컬러였고 이번엔 좀 대비가 되는 묵직한 느낌의 데님블루 색상의 EX90을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아까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약간 내연기관스러운, 전기차답지 않은 내연기관스러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스러운 휠은 좀 이런 부분들이 다 막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휠은 지금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력 성능을 위한 휠과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사이즈는 22인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네,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거의 네, 굴곡이 없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어는 이렇게 살짝 올리기만 하면 바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살짝 닫으면 이렇게 바로 닫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바닥이 상당히 평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 보이실까요? 네, 바닥을 보면 마감 처리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106kWh의 상당히 커다란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